버스인 광역버스도 앞으로 국가 사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로 예고됐던 전국적인 버스 파업은 다행히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가장 늦게 합의에 도달한 울산을 비롯해서 서울과 부산 등 8곳의 지자체가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타결했고 경기와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에서는 이 파업이 유보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파업 개시 예정 시각이던 오늘 새벽 4시를 불과 1시간 반 앞두고 극적 타결을 받는데요. 밤샘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유재호 서울시 버스노조 노사대책국장으로부터 이 협상 과정과 타결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밤새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자, 네. 이번 협상 내용 골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임금이 호봉별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3.6%, 운전직의 경우고요. 네. 정비직 같은 경우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3.6%, 그다음에 이제 정년이 현행은 61세인데 순차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62세, 그다음에 내후년부터는 63세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학자금하고 이제 복지기금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5월 31일까지 올해 이제 만기가 되는데 그걸 5년간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1억 원을 증액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그 민간에도 적용하는 법령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300인 이상 같은 경우는 그 내년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300인 미만 내후년부터인데 내후년에 적용되는 저희 이제 버스 업체 61개 업체 중에서 32개 업체도 미리 땡겨가지고 내년부터 일괄해서 적용하는 거로 그렇게 타결이 됐습니다. 네. 자, 이 노조 측에서는 그럼 이번 합의 결과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지방에 최소 이제 4% 이상대로 인상을 했고 어제 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3.9% 인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산보다는 앞서 타결을 하긴 했지만 3.6% 인상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상 안 한 지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에 타결이 된 것은 이제 3.6%. 근데 이제 시민들의 그 이제 발인 버스를 세우는 것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좀 큰 부담이 됐고,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마지막에는 중재를 하셨고,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직접 나셔서 가지고 노사 양측에 좀 협조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미흡하지만 말씀드린 내용대로 타결을 했고 나름대로 그래도 뭐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구하셨던 그 임금 인상, 정년 연장, 그다음에 복지기금 이게 사실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성과를 보신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임금 인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라든가 지방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역차별을 좀 당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하신 건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이견이 좀 심했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임금에 관해서 굉장히 좀 이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10여 차례 이제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사측에서 계속 그렇게 나왔었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9시, 밤 9시 또 10시를 넘어서까지 뭐 마땅한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서울시내버스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제 재정을 지원하는 주체인 서울시에서 이제 시민들의 혈세를 또 함부로 쓸 수가 없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서 이제 이제 1%대, 1.5%나 1.6%대를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입장차가 너무 커서 그 부분이 좁혀지질 않았었고요. 또 정년도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재정 지원 또 비용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다른 지역은 벌써 다 정년 63세로 이제 타결이 된 데들이 있었단 말이죠. 기존의 경기의 일부 버스 회사, 그 인천 그리고 이제 그 63세로 그 대구 같은 경우도 63세로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저희는 임금 정년을 연장을 했었는데 정년을 연장을 하되
그 임금을 줄이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네. 안이었고, 예, 저희가 지금 사회 전반으로 바라볼 때도 도시 일용 근로자 그 가동 연한 65세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다른 지역이 당연히 조건 없이 63세로 정년 연장된 상황에서 저희만 예,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동일 가치 노동 이제 동일 임금이 적용되는 저희가 업종이어야 하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직군이나 직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뭐 기술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네. 또 책임이나 작업 조건이 다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연령이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임금을 차별해서 지급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뭐 사회 통념상으로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결국 시의 입장이나 뭐 네. 사측의 입장은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죠. 어찌됐든 재정이 증가가 되니까 예. 요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그런 부분에서 좀 아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네. 과연 뭐 그 저희로서는 아무튼 받아들일 수 없고 일반 시민 사회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줄곧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했던 상황입니다. 예. 어찌됐든 잘 타결이 됐고 오늘 아침 시민들은 파업이 철회되고 이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된다는 소식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는데요. 쉽지 않았던 밤샘 협상 과정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합리적인 어떤 그런 조정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건 교섭이 아니라 저희 이 근로자들을 길거리에 내모는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세요. 가요. 가요. 몇 시간째 지금 몇 시간째? (2019년도) 임금은 3.6% 인상한다. 단계별로 61세가 63세까지 2년 연장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는 요금 인상 없이 적절한 합의를 이루고 또 파업을 면한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네요. 그런데 경기도는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 서울은 요금 인상 없이도 버스 운전기사분들 임금 인상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네, 그 준공영제가 이제 가장 먼저 시행이 됐고 예. 오래전부터 그런 이제 노하우들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임금 또 보전하는 부분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서울시에서 훨씬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 또 뭐 수천억이 들어가는 예산도 마련이 되고 오히려 증액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뭐 버스 관련 예산을 또 감액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다른 지자체가 이제 갑작스럽게 요금 인상을 통해서 그 비용을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고 그걸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에게 전가가 되는 그런 네. 형국이 됐는데 뭐 다행히 예, 그 이제 시에서는 예산이 좀 있었고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부담을 지는 요금 인상보다는 낫지만 네. 이것도 결국에는 세금으로 메우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식당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이제 많이 들지 않아서 적자가 났다고 이제 네.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뭐 대중교통에 적자가 난다, 버스가 적자가 네. 난다 항상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시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 음식점에 비유를 하자면 손님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음식을 드시고 매출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가실 때 그냥 공짜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랑 같은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구조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네. 예,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매일 버스를 타고 네. 예, 지하철까지 가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뭐 지하철 근처에 이제 주택이 있으시거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주택값도 상승을 하고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이제 서민들의 입장에서 예. 굉장히 그 지하철까지 이동하거나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라 사실 주거 취약증이 또 교통 취약증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사회의 그 세금으로 이제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냈던 세금으로 내 버스를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또 지하철을 갈아타야 되는 그런 네. 비용을 내야 될 돈을 그렇게 예, 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이제 간혹 좀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예. 그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중교통 있거든요. 요금이요. 그렇죠. 예. 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이 부담을 하는 부분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공공성의 부분에서 되게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그 내가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3,000원, 4,000원 내야 되는 돈을 내가 1,300원만 내고 버스를 이용한다. 이제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예,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공공 사업에 쓰라고 사실은 또 세금을 걷는 거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또 버스 회사 경영진들이 너무 이거 믿고 방만하게 경영한다거나 네. 또 뭐 빼돌려서 호의호식한다. 네. 이런 감시가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우리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네. 그 이제 지자체에서 그 버스 회사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경영 평가나 서비스 평가들을 통해서 그 어떤 감시를 하거나 또 네. 재정을 함부로 유용을 하거나 일반 뭐 형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하고 별개로 이제 어떤 재정지원금을 줄 수 있는 네. 그 원천을 아주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와 그 노조 또 사업조합에서 같이 TF팀 그 꾸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밀하게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시도 뭐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경영을 하신다고 표현을 네네.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노동 존중, 그다음에 저희의 뭐 인권, 근로 시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서울 말고 다른 지역의 버스 노사 협상 내용도 좀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인천은 3년간 임금 20% 인상, 또 정년은 63세로 합의를 했고요. 광주는 호봉별 그 시급 기준 4% 인상, 임금 총액 6.4% 인상. 자, 대구도 보겠습니다. 대구도 호봉별 시급 기준 4% 인상에 그 정년을 63세로 연장을 했고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울산도 임금 7% 인상에 합의를 했고요. 자, 부산도 임금 3.9% 인상, 교대 근무 도입으로 타결을 받네요. 자, 이 서울이 이제 큰 산을 넘었다면 지금 관심의 초점은 이제 경기도에 있는데 현재 경기도는 이 파업을 유보를 하고 협상 시한을 연장을 한 상황이죠. 네. 어떤 부분이 아직도 이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까? 경기도가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듯이 가장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많습니다. 네. 예전에 그 남경필 도지사 시절에 일부가 이제 버스 준공인재가 도입된 데가 있는데요. 예, 거기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모든 수익금이나 재정을 일괄되게 관리를 해서 네. 그 차별 없이 계속해서 지원을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준공인재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그 재정을 과연 어디서 부담을 할 거냐라고 할 때 도와 또 시와 군이 서로 이제 미루고 뭐 그쪽에서 네. 뭐 부담을 해라 이런 부분 때문에 완벽하게 도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그다음에 한 회사에서 그 비슷한 일을 하는데 비슷한 시간 일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이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네. 더 적게 받는 구조들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들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그걸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시도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준공인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을 같이 이제 운행을 하죠. 경기도 네, 버스가 네, 네. 서울 운행하고 의정부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렇게 왔을 때 이제 니즈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서울의 임금 수준의 80% 정도밖에 안 되냐, 그보다도 못하냐. 그러니까 그 이상은 최소한 95% 수준 이상은 지급을 해야 된다.
왜 1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네. 이유를 알 수 없다. 그게 아마 주된 이유가. 아직도 많이 좀 협상을 할 거리들이 많이 남아 있네요. 맞습니다. 자,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되는데 이 대형 차량인 버스 운전기사분들의 장시간 과로를 막는 것은 정말 그 승객분들 네. 또 다른 운전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서울시에서 최근에 저희와 노조와 공동으로 그 근로 시간에 대한 부분을 네. 확인을 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예, 그거는 기존에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듯이 저희는 서울 같은 경우는 기타 또 준공영제는 한 주는 45시간을 하고 네. 또 다른 한 주는 50시간을 하는 구조로서 평균 47.5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네네. 이 근로시간 단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예. 라고 말씀을 하고 발표도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사정입니다. 그것이. 네. 그러니까 임금 협정만 보고 판단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실상은 다르다. 예, 실제 근로의 형태는 5일만 근무해도 55시간이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네. 그다음에 6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나가는 경우의 수들이 생깁니다. 물론 그 다음 주에는 그거보다는 덜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러나 어떤 사고라든가 이제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버스 업체가 제외가 된 것은 그 안전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장시간 근로라든가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한가할 때는 사고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네. 바쁠 때 사고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재정도 오히려 더 투입이 음. 되고 버스라든가 또 인력도 더 충원이 돼야지 시민들 입장에서 정시성을 확보하면서 이제 안전운행 네. 담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재호 서울버스노조 노사대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